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닐스미디어 코리아에서 온 황성현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내년이면 닐슨이 100주년이 되는 해고요. 국내에서 사업한 지는 이제 50주년이 돼가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만 먼저 모두에 말씀을 올리면 저는 방송과 시청률 분석 쪽으로 해서 10여 년 정도 이 회사에 있었는데 그 전까지 한 번도 미국에 뒤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이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제 느낌은 어떠냐면 이 통합 데이터를 만드는데 우리는 미국한테 한 10년은 뒤처진 것 같다.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하면 맥시멈 15년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주제가 너무 자극적인 제목으로 써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보실 때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합칠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큰 이슈는 뭐냐면 여태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미디어의 폭발이나 서비스의 폭발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앞에 보시는 것처럼 20년 전에 있었던 매체나 서비스가 나온 개수에 비해서 그 20년 후에 나온 서비스의 개수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매체들이 많이 나왔다는 뜻은 배분하셔야 되는 매체들이 많아졌고 서비스 살펴보셔야 되는 서비스가 많아졌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쪽에 있는 것들이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제3인자나 서드파티라고 아까 백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측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파워를 나타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은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맨 앞쪽에서 몇 개 안 되는 사업자가 자기 거를 갖고 갔던 시절에서 이렇게 많은 서비스로 쪼개지다 보니까 그 쪼개진 걸 다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됐고 그리고 서로 자기 데이터를 내놓고 우리 데이터가 더 맞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데이터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기준이 적합한지 이걸 더할 수 있는 건지 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신 상태에서 데이터만 보시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일부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하게 쳐다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쪼개지고 나눠지고 심지어는 파편화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미디어 시장이 세분화됐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단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앞단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만 패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쪼개져 버리면 그 패널들을 가지고 충분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냐면 그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취향이 다 달라지시니까요. 덩어리를 추정하는 건 통계적인 방법론에서 굉장히 유용하지만 세그멘트가 심해지면 통계적인 방법론으로 얘를 추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HBO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왕자의 게임 다음 후속작으로 나온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 인기 있느냐 아니면 아마존 프라임에서 하고 있는 반지의 제왕 다음 작품인 더 링 오브 파워가 더 괜찮은 거냐 이걸 놓고 이제 한참 논쟁 중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제작비 그다음에 각각에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여기서 제일 큰 논점은 뭐였냐면요. 하나는 방송사고 하나는 커머스 기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새로운 시장에 들어온 커머스 기업이 기존 방송사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보실까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주간 단위 리포트인데 전체 보는 양과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프라임이 이깁니다. 여기가 1등이잖아요. 전체로 보면. 그리고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라고 하는 아이는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수치로 나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렇겠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OTT로 그냥 서비스만 됩니다. 앱에서만. 그런데 HBO 맥스에서 나오는 저기 있는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그 HBO 맥스라는 앱에서도 나오지만 HBO 채널에서도 나옵니다. 그럼 이 수치는 여기 보시는 이 수치는 그 더 링 오브 파워라고 하는 게 더 높게 나타났지만 만약에 TV를 더한다고 하면 전세는 역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도 같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똑같은 걸로 봤을 때 불법 다운로드돼 있는 거 봤더니
역시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 훨씬 더 높더라.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어느 게 더 인기 있느냐를 측정한다고 봤을 때 저기 있는 것처럼 동등한 조건의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나간 것만 살 거냐, 아니면 방송이라고 하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나간 것까지 합쳐서 우리는 볼 거냐. 그러면 어떤 게 더 높은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뒤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더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걸 어떻게 비교하는 게 좋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하거든요. 저기 지금 그림에 있는 건 그냥 단순히 비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돈 얼마 썼지? 그리고 각각은 얼마나 됐지? 그리고 각각에 있는 거에서 어떤 배우들이 나왔지? 에피소드 몇 편이지? 이 정도만 하셨던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저는 좀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넷플릭스, 그 다음에 OTT 여러 가지 HBO,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파라마운트 플러스, 훌루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콘텐츠가 인기 있는지를 살펴보는 대부분의 사이트를 가시면 그냥 순위만 나옵니다. 얼마나 받는지도 모르겠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순위만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동일하게 모든 OTT에 제공되지 않고 일부 OTT에만 제공되시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넷플릭스와 나머지 거에서 다 돼 있는데 저걸 다 통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이 고민을 하시는 순간 그 뒷단에 뭘 해보셔야 되냐면 다 1등, 1등, 1등이니까 그대로 가중치를 주고 1등, 1등 한 애들이 1등이면 1등인데 다 1등하다 하나만 2등하고 나머지는 다 2등하다 하나만 1등했는데 합쳐보니까 두 번째 있는 애가 더 높다면 그 플랫폼에서 2등하는 게 훨씬 더 큰 수치일 가능성이 높죠.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뒷배경이 없이 숫자만 더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린 비교 가능한 순위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이용해서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콘텐츠가 좋다고 하는 걸 순위라는 지표를 통해서 더해서 종합적인 순위를 매길 수 있느냐,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는 덧셈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류의 이제 동영상을 플랫폼 자기 그 온드 채널들 가지시면서 이제 마케팅 하시는 경우인데,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달라고 하시고 거기에 구독도 해달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구독이 시청했다는 건지, 알람 설정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게 시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시청을 한 건지 사실은 연관관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수 8,220만 명이니까 저게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고 있고요. 거기 동영상 조회수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쟤는 저 기간 동안 들어온 사람들의 누적 수치입니다. 그렇죠? 10년 동안의 누적이면 어마어마한 수치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텔레비전 시청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시청률이 어떻게 된다라고 다 말씀하시지만 시청률 앞에는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는 평균이란 말이 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분짜리 방송 프로그램과 100분짜리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률로 비교한다고 들면 100분짜리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방식으로 하면 100분 동안 방송하면 100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얘를 비교한다고 들면 10분과 100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방송은 어떻게 왔냐면 걔를 평균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10분의 평균 시청률, 100분의 평균 시청률을 놓고 계산을 해왔는데 갑자기 얘는 더합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보셔야죠. 200만 회가 누적이고 4.5%가 전 개인 시청률 5%가 평균이면 어느 게 높은 거지? 근데 체감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5%에게 200만 우와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4, 5년 정도를 세미나에 나와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하셔서 오늘은 성공해 볼까 합니다. 예, 차근차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ESPN이 2014년도 월드컵을 한 건데, 자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TV 오디언스가 4.6 밀리언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리지라는 숫자입니다. 그죠? 평균 시청자 수가 4,600만인데 문제는 디지털에다가 놔뒀더니 125 밀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시기엔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옆에를 딱 봤더니
수치가 역전돼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얘는 위에 비교 불가능 써놓고요. 얘는 비교 가능 해놨거든요. 이 장표를 딱 보시는 순간 잘 이해 못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봤는데 시청률 조사하는 회사에서 왔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게 더 유리하다고 TV 쪽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월드컵 시청률이라고 하는 아이는 월드컵 중계 방송이 나가는 동안의 평균 시청자입니다. 많이 해봐야 2시간 한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클립을 올려놓고 한 달이든 2달이든 계속 한 걸 누적한 겁니다. 그죠? 옆에 건 방송하는 시간 동안의 평균이고 쟤는 2달 동안의 누적이면 당연히 높은 게 맞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방송을 디지털처럼 2달 동안 계속 하실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비교를 어떻게 하지? 고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디지털을 나눈다고 하면 방송에 있는 평균 시청자 수랑 같이 하려고 하면 더더군다나 쟤는 1분 단위 평균 시청률이잖아요. 그러면 2달을 했으면 60으로 나눠야 하고요. 하루가 1440분이니까 다시 1440으로 곱해서 또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율로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면 4780만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치가 뒤집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드디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나와서 제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매체를 쓰는 습관이 다르고 걔를 측정하는 척도와 방법이 다른데 우리는 그걸 퍼센테이지와 수를 놓고 서로 혼돈하고 쓰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실 수 없는 수치인데 비교 가능해. 이거 그냥 더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 지표가 낮고 이게 맞다가 아니라 더하려면 더하려면 비교 가능한 수치를 만들어야 하고 비교 가능한지를 검토해 봐야 되고 하시는데 이제부터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조사해서 스스로 내놓은 지표를 가지고 스스로 광고비를 책정하고 스스로 돈을 받고 효율을 받습니다. 저희 회사처럼 제3자가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많은 말씀들 주셨는데 저는 TV 쪽에 영상 쪽에만 포커스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설명드리는 건데 오늘 꼭 성공해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한 장 성공했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매체 이용 시간은 TV보다 모바일이 훨씬 높은 게 사실입니다. 2년 전 자료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바일 폰에서 영상을 보는 건 TV에서 영상을 보는 행위와는 다릅니다. 다시요. PC에서 영상을 보는 행위는 TV에서 영상을 보는 행위와 다릅니다.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걸 하시겠지만 TV는 기본적으로 영상 소비 매체입니다. 다른 걸 하시는 경우에 잘 못 쓰십니다. 그런데 PC와 모바일은 다른 행동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전체 미디어 이용 시간에서는 모바일이 높은데 동영상으로 내려가면 저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방송 프로그램으로 내려보자면 더 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되죠. 나는 동영상 광고를 할 건지 매체를 이용해서 매체 디바이스를 기본으로 하는 다른 광고를 쓸 건지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어디에서만 딱 머물러 계시냐면 매체 이용 시간이 더 높다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시려고 들면 같은 부분으로 비교하셔야 되고 같은 내용으로 보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모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집단을 왜 말씀드리냐면 뒷단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퍼센테이지 수치를 쓰실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TV는 4세부터 무한대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대충 저 정도 수치보다 조금 더 4천보다 조금 안 되게끔 나오거든요. 4,700만 정도 되는데 그 수치와 PC를 쓰는 사람들의 시청률이잖아요. 모바일 폰을 쓰는 사람들의 이용률이면 각각의 모집단이 다르다는 생각을 못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TV의 1%와 PC의 1%와 모바일의 1%는 다른 값입니다. 근데 그냥 더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나눠 보시는 거에서 수치가 맞는지 앞에 있는 기능상으로 맞는지 모집단이 맞는지 이걸 다 살펴보신 다음에 데이터를 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고민의 영역들이 그렇게 깊어 보이시지 않으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몇 가지 재미난 사례들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긴 한데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가 유튜브하고 다른
그 글로벌 플랫폼들하고 데이터 공유를 하고 제공을 받으면서 이제 몇 가지 상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보시는 파이낸셜 타임즈 2015년도 9월 6일 날 기사인데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세계 5대 광고주들이 유튜브 니네가 내놓는 데이터 못 믿겠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줘서 서드 파티한테 줘서 비교 가능할 수 있게 대표를 내. 그렇지 않으면 우린 광고 못 하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옆에 보시는 P&G에 계신 분이 저한테 직접 주셔서 제가 저걸 올려놓고 본 건데 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디지털 거에서 나오는 거 TV랑 어떻게 비교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니네가 나온 데이터만으로 우리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공개해. 1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은 유튜브가 상당수의 많은 기업들과 얼라이언스를 맺고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주면서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건 뭐였었냐면 광고주가 나서서 우리 데이터 못 믿겠어 내놔. 그리고 저기 보시는 제가 정확한 발음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크라는 저분이 저 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온 광고주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다니죠. 우리 이거 할 때야. 그래서 이름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액션 나우, 웨이크업 나우, 웨이크업 콜 이런 식으로 쫙 써 있거든요. 그냥 보시지 말고 잘 더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국의 얘기들을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얘기들도 좀 중간에 섞고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섞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고민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었냐면 도대체 이 매체들 간의 중복률이 얼마나 되지? 매체들 간의 중복률이 어떻게 되지? 서비스 간의 중복률이 얼마나 되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매체 하나가 제공하는 데이터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A라는 사이트에 내가 광고를 올린 거랑 B라는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거랑 만약에 둘이 중복돼 있다면 한쪽에만 하셨어도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더 높은 걸로.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통합이라고 하는 걸로 같은 선상에 놓고 얘를 비교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 중복이 얼마나 됐는지의 문제를 따지셔야 하거든요. 미국 애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걸 해보냐면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디지털 쪽에도 TV 쪽의 노출과 디지털 쪽의 노출을 놓고 중복률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선별하고 매체를 선별하고 채널을 선별하시는 게 매체 계획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도달률이 올라갈 테니까요. 두 개의 매체를 섞었는데 두 개의 매체가 서로 중복돼서 저기 가운데 있는 요 교집합이 중복이 돼서 많은 부분이 돼버리면 둘 중에 하나만 써버리셔도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쪽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올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달라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교집합을 찾아야 되겠군. 그럼 교집합을 찾을 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건 뭘까? 첫 번째, 우리가 저기에서 나오는 전체 숫자는 똑같은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노출의 특징은 어떤 거지? 10초짜리인가? 15초짜리인가? 5초짜리인가? 이런 거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놓고 다 합친다면 어떤 집단을 가지고 나누는 게 맞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단순히 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이것저것 살펴보고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지점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런 걸 좀 해보고 있거든요.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저 끝에 보시면 모집단들 쭉 적혀 있죠. 저희가 실제로 쓴 건데 다 틀립니다. TV가 패널 몇 명에, PC도 패널 몇 명에, 모바일도 패널 몇 명에, 모집단 얼마 이렇게 쫙 써 있죠. TV가 제일 낫네 이러시는데 TV가 7세부터 69세로 한정되는 바람에 이런 거고요. 저희는 이제 뒷단이 쭉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휴대폰을 쓸 수 있는 7세 이하 아이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나? 69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이게 잘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저렇게 모집단이 다른데 통합으로 뭔가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통합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 해서 저 밑에 보시면 토탈 유니버스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모든 매체가 각각으로 모집단 대비 숫자를 놓고 나오는 수치가 아니라 전체 수치 안에서 중복률이 얼마나 되고 이걸 계산해낼 수 있다고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TV, PC, 모바일을 같이 쓰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별도로 쓰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그다음에 중복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하는 자료가 축적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기들이 안드로이드 폰이냐 iOS를 쓰는 폰이냐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모집단 숫자는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수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린 이 고민부터 해봐야 됩니다. 진짜 조사할 수 있는 매체는 어디까지지? 그럼 그들을 쓰는 사람들의 모집단은 어디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산출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 해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거 가지고 정리를 해보고 있고 각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디지털 매체와 TV 매체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아까 앞에서도 박현 선생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TV 매체는 동영상 파트 부분으로 넘어가면 아직까지는 디지털보다 좀 높습니다. 다만 연령대별로 또는 성별 연령별로 약간씩의 차이들은 존재합니다만 전반적인 트렌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저희가 맞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잣대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뷰가 와 5%보다 개인 시청률 5%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비교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다르게 나타나듯이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서 각각으로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 건가에 대한 고민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으로 다른 걸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각각으로 돈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네, 광고계의 굉장히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죠. 상대방의 마케팅 비용을 알지 못하시는 거. 매체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정확한 효율을 알 수 없는 방송. 거기에 매체별로 각각의 비용은 존재하시는데 각각의 채널별로 얼마 썼는지에 대한 비율은 또 명확하지 않으신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비용 대비 효과를 추정해서 최적 배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혀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TV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제시단가 기준이거든요. 얼마에 파실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온 거고 실제로는 그 금액인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공시되어 있는 데이터밖에는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공시 데이터가 실제 거래하는 데이터보다 좀 높거든요. 그럼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데이터를 모으고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 집행하거나 관련돼 있는 거의 투명성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방송 쪽 파트에서도 데이터 광고비는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미국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려서 좀 놀라셨을 텐데 한 10년 뒤져 있는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뒤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걸 모든 미국인 대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비교해 놓은 수치입니다. 각각의 매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한 건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보시면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거. 심지어 라디오도 있고요. 보이시죠? 라디오도 있고요. 게임 콘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커넥티드 TV라고 해서 이제 그 요즘 말씀하시는 CTV, 커넥티드 TV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인터넷, 웹, 그다음에 타블렛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저걸 전 인구에다 놓고 계산합니다. 우리처럼 PC에 얼마, 모바일에 얼마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전 인구에다 놓고 어떻게 비교하지? 그래서 18세 이상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라는 보고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이거 만들기 시작한 게 아까 보여드린 2012년, 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통합 광고 효과라고 말씀하시면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송사와 이제 문제가 생기시는 영역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통합 시청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어쩌다가 그렇게 돌아다녔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요. 명확한 구분이나 잣대가 명확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A라는 방송에 내가 광고가 들어갔어요. A라는 프로그램 앞에. 근데 얘가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VOD로 넘어갑니다. 그럼 내 광고가 VOD에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겠죠. 내가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방송사가 유튜브 클릭을 만드셔서 유튜브에 보내세요. 그러면 유튜브 앞에 있는 프리롤 때 내 광고가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합 시청이라고 하는 건 TV로 보는 거, PC로 보는 거, 모바일로 보는 거, 실시간으로 보는 거, 비실시간으로 보는 걸 다 합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따라다니지 않거든요. 같이 세트로 묶여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더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 어떻게 고민하느냐면
똑같은 걸 라이브로 보는 걸 그냥 다 더하는 거, 매체별로 다르게 보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광고는 광고대로,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별도로 분리해냅니다. 이게 맞는 그림이죠. 라이브를 통해서 보냈는데 똑같은 걸 가면 얘는 더 할 수 있어. 그러면 TV에서 생방송으로 나간 걸 PC 모바일에서 보시는 생방송으로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유튜브 라이브로 본 것도 더 하고 유튜브 클릭해서 본 것도 더 하면 우리가 되게 사람들이 잘 보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씩 웃으면서 뭐라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컨텐츠는 올라가는데 광고는 제자리일 건데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큰 환상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통합 시청률을 하면 컨텐츠가 끌어올라가면 광고도 따라 올라갈 거다. 아닙니다. 라이브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회사 자랑은 좀 확 뛰어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 각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것들을 각각의 디지털과 TV를 가지고 가져가고 있고 그걸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가지고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드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똑같은 환경 안에서 만들어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아까 그 백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DMP나 이런 것들 만드시면서 데이터 공유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가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조사회사한테 제공합니다. 아마존이 얼마 전에 NFL 목요일 중계를 저희 회사한테 맡겼다고 나왔었습니다. 넷플릭스가 광고 상품이 나오면 닐슨하고 계약해서 뭘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은 그 회사가 데이터를 다 넘겨줍니다. 비식별자 처리해가지고 다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그 넘겨받은 걸 가지고 뭐를 하냐면 각각에서 들어온 거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패턴으로 정리된 건지 아니면 TV가 꺼져 있는데 사람들이 보신 건지를 저희는 패널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셋탑을 안 끄고 TV만 끄고 나가신 경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추정을 하고 난 다음에 중복도를 계산해서 각각의 중복도를 별도로 계산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일한 지표 안에서 산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얘기거든요. 이건 크게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보시죠. 집안에서 TV를 쓰는 거 말고 TV, PC, 모바일을 가족들이 다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단위로 얘의 중복도도 계산해야 되지만 가구 단위에서의 중복도도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 중복도들을 별도로 계산해내고 그 작업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패널 데이터만으로는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들이 갖고 계신 퍼스트 파티 데이터 그리고 사업자들이 별도로 요청하셔서 같이 연합해서 사업하시는 세컨드 파티 데이터 그리고 저희 같이 별도로 패널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조합해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실지 않았습니다만 조사 기술을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널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져다가 두플리케이션 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중복되는지 매체별로 어떻게 중복되는지를 다 계산해서 이런 거 저런 걸 한다. 네, 부럽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쉽게 갈게요.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브로 더 하고 광고 별도로 더 하고 컨텐츠 별도로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시청률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복도를 계산합니다. 매체별로 중복되어 있는 거, 채널별로 중복되어 있는 거, 서비스별로 중복되어 있는 걸 계산하고 난 다음에 대표 지표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대표 지표는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사람 숫자입니다. 그죠? 퍼센테이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6.4 밀리언 빵 찍혀 있고 저기에 프리퀀시 5.2라고 찍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만약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GRP 같은 퍼센테이지 수치를 쓰시면 이거 못 구합니다. 어떻게 중복되어 있는지를 계산하실 수가 없죠. 여기서 얻은 거 500, 여기서 얻은 거 600, 중복해서 얻은 거 700. 어디가 얼마만큼 중복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통합적인 걸 계산하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중복률을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전체에 있는 교집합, 이거 수학에 나오는 그 집합론에 뭘 얜 2번 더 했으니까 빼주고 얜 3번 더 했으니까 2번 빼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걸 계산해서 저 수치를 만들어낸 다음에 GRP는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냐면 저기 있는 프리퀀시를 곱하면 GRP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표가 우리처럼 GRP 지표를 기반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리치를 기반으로 해서 중복률을 계산하고 중복률을 계산한 것 뒤에 다시 GRP로 넘어가는 형태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잠깐 보고요. 초등학교 5학년 산수 문제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게 클까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러시죠. 그럼 이제 해보실 때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제가 제 아들한테 가르쳐 준 건데 저라면 둘 중에 하나 곱하기 쉬운 거 각각 똑같이 만들 수 있게 쉬운 거를 곱하면 되거든요. 저기 보시면 2하고 3, 4니까 17 곱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밑에 분모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얘가 더 큰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아시는데 시청률을 계산할 때 밑에 분모가 달라진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십니다. 수도권으로 하면 밑에 분모가 달라지고 유료 방송 가입국으로 밑에 분모 달라지고 그죠? 케이블 TV 가입 가구 하면 또 달라지는데 그걸 잘 모르십니다. PC 모집단이 얼마나 돼서 거기서 나오는 GRP가 얼마고 도달률이 얼마고 시청률이 얼마라는 거 계산을 하시는데 그 밑에 분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 두 개를 그냥 더한 값을 우리는 GRP로 볼 거냐? 예,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걸 그냥 더하는 게 맞나? 얘들끼리 중복된 건 없나?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걸 그냥 더하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닐까? 심지어 밑에 분모가 다른데,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제가 어디서 썼던 장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GRP는 그냥도 계산을 하면 비용을 투여하면 무조건 오르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도달률은 어떻게 써야 될지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오르는 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쩌면 우리는 여태까지 봐왔던 통합 지표의 효과를 분석하시는 지표 자체가 비용 투자를 하면 무조건 오르는 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GRP를 하시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GRP는 그 안에 있는 매체 하나를 보실 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 세 개로 늘어나면 중복을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장표가 없으신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어서 몇 장 넣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건 노출이 동일할 때의 생각인데 동일한 노출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죠. 먼저 스크린 사이즈입니다. 저기 보시는 게 TV 스크린 사이즈가 저 정도라고 하면 스마트폰 사이즈는 이거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광고와 이따만한 화면에서 보는 광고를 우린 같이 봐야 될까?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5초를 강제로 노출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 5초짜리 광고와 15초짜리 광고와 10초짜리 광고를 비교한다라고 쳤을 때 똑같은 비율이었을까? 똑같은 효과가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노출 이전에. 그죠? 네, 빨리 끝내라고 지금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빨리 끝낼게요. 아닙니다. 네. 이 얘기를 막 하다가 어저께 저희 꼬버놈하고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저희 꼬버놈이 이 얘기를 해서 제가 급하게 넣었습니다. 이게 더미의 역설이라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게 기준이 없을 때 생겨나는 논리적인 굉장히 큰 모순이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철학자들이 제기해서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된 어마어마한 역설이거든요. 자,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막에서 모래를 하나 뺍니다. 깬 사막이죠. 그죠? 두 개를 뺍니다. 그래도 사막입니다. 세 개를 빼도 사막입니다. 100개를 빼도 사막이고 1000개를 빼도 사막이고 10,000개를 빼도 사막이니까 얘는 계속 더해도 계속 사막이죠. 그럼 얘를 사막이 아닌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요. 내가 모래 한 알갱이를 더해도 계속 모래고요. 두 개를 더해도 모래고요. 그 다음 더해도 모래입니다. 그러면 모래를 계속 퍼부어도 얘는 사막이 아닙니다. 이게 맞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쌀가마니에서 쌀을 한 톨 빼내서 쌀가마니는 그대로 있습니다. 2알 빼내도 마찬가지고 3알 빼내도 마찬가지고 1000알 빼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빼내야 이게 쌀가마니가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시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난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집행하셨는데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도구마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딜레마에 빠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노출된 거냐?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거냐? 그러면 이걸 명명할 때 모래라고 할 거냐, 사막이라고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신 상태에서는 헷갈리실 수밖에 없고요. 그 헷갈리시는 게 데이터가 많아지고 서비스가 많아지면
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썼냐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래를 더해서 쭉 더하면 언젠간 사막이 될 텐데 어느 시점부터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로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래 알기가 10억 조 이상이면 사막으로 하자. 그 세는 게 이상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작업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애들만 노출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애들만 GRP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건 리치라고 하자. 이렇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사막인지 모래인지 헷갈리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양한 서비스 시대에 여러 가지 걸 통해서 분산되어 있는 고객들한테 접근하실 수 있는 광고 매체를 찾으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본 저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엔 뭐가 문제냐면 뭔가를 정의해 주시거나 합의해 주시는 논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논의가 많지 않았고 그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오셨던 게 너무 편리하셨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편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있지만 그 편리함 속에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난 뒤부터는 미국 광고 시장이나 미국 매체 시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15년 정도의 격차가 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각성하면 금방 따라잡습니다. 해보자 그러면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이걸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건데 그동안은 아스팔트에 못 싣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아스팔트에 뭐를 심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비장한 마지막 포부까지 발표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매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많은 마케터들이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명 말씀하셔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문화상품권 있는데요. 아, 네. 백 대표님,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DMP도 갖고 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 제공하시는 사업자들, 그러니까 매체사들이 갖고 계시는 거 전부 다 하고 저희가 DMP를 인수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5개 안에는 셋탑박스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걔를 개인화하는 로직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세컨 파티 데이터에서 광고 노출 데이터를 로그를 다 가져다가 걔를 개인화하거나 개인을 확정하는 방식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노출된 것들의 중복률을 계산할 때 아까 박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세탑 로그가 나올 때 칼리브레이션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낮 시간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덜 떨어지는 걸 이건 켜져 있는 세탑이야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좀 더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보정들을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미국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소속과 성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유업의 백선재인데요. 여기 미국 사례에서 보면은 앱이랑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뭐 3시간 뭐 2시간 이렇게 나오고 TV는 뭐 3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 안에서 뭐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나 뭐 페이스북을 보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세분하게 분리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 세분화된 데이터가 다 서비스별로 가지고 있고요. 그 보고서는 그 단까지만 보여드리는 걸로 돼 있고 네.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걸로 비슷한 얘기라서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TV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보고서들 중에 게이지 리포트라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TV를 보는 걸
지상파로 보는지 OTT 안에서 유튜브 보시는지 훌루 보는지 넷플릭스 보는지 아마존 프라임 보는지를 조사하는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럼 별도의 미터기를 달아야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말씀 주셨던 건 PC 모바일 패널들이 존재하니까 그 패널들로부터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데이터를 같이 머징을 한 다음에 유사하게 저희 표현으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패널 조사한 거랑 전수 데이터를 놓고 성별 연령이 안 맞은, 다시 말하면 로그인 안 한 데이터들을 성별 연령이 비슷하다라고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개인화시키고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그 서비스들의 시범 운영이랑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아, 네. 동서신문의 이종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 내주시는 그 3스크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안배할 때 그 리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안배를 이제 디지털하고 TV, 케이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떤 허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는데 어떤 허점이나 좀 개선해야 될 게 있을까요? 셀프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좀 어려운 질문.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조사하거나 하는데 저희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패널 조사의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하거든요. 특히나 케이블 채널로 넘어가면 유료 PP로 넘어가면 덩어리가 작은 채널들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습니다만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사실은 잘못 함정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셋탑박스 데이터도 좀 모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데이터들이 정말 많으신데 희한하게도 미디어 업계 안에서의 사업자 간의 데이터 공유는 특히 TV 산업 쪽에서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모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료 PP로 넘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노출도를 패널로 완벽하게 측정해낼 수 있냐 하면 저는 약간 조심스럽거든요. 거의 꼬랑지로 내려가시면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광고비가 좀 명확하게 저희한테 안 잡힙니다. 디지털에서 얼마를 쓰시는지 채널마다 얼마 쓰시는지가 명확지 않으니까 추정 모델을 잡아낼 때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광고비는 국가 1급 비밀이라서 저희한테는 잘 안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그게 참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